얘들아, 최근에 나한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띄었어. 그게 뭔지 알아? 당연히 알 리가 없지. 내가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 짜잔! 바로 이거야. 얼마 전에 정부 차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너네 이거 안 웃겨? 잘 봐봐. 아직도 모르겠어? 뭔가 중요한 게 안 보이는데? 그래. 갑자기 건국이라는 단어가 뿅 사라졌어. 아니 건국 어디 갔어? 건국. 여보세요. 집 나간 건국이를 찾아주세요. 난 전임들이 이번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로 엄청 성대하게 치를 줄 알았어. 타이틀부터 건국 제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이렇게 박아놓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뭐야. 그동안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건국을 왜 쏙 빼버림?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수도 없이 외쳐왔잖아. 봐봐. 이니 무려 재작년 8월부터 벌써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지. 그해 12월에도 아주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못을 받고 있네. 그리고 작년 1월엔 국립현충원 방명록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쓰셨어. 틈만 나면 1919년 임정 설립일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로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언급하던 사람이었다니까. 1948년에 이승만에 의해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건국을 이 기회에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불타던 이 양반이 막상 그날이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일이 찾아왔는데 왜 건국이라는 글자를 빼버렸을까? 임시정부에게는 국가의 기본인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었지만 그래도 건국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도 못 받은 임대 사무실 정부였지만 그래도 건국이라며, 이미 건국을 한 임정이 이후에 또 건국을 준비하는 모순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건국이라며, 뭐가 어쨌든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윤적윤 박사님 이유를 알려주세요. 띠영영영.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를 나온 건국 전문가 윤적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시정부 수립 행사에서 건국이 빠진 이유는요, 한마디로 스텝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전임들은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북한과 으쌰으쌰 하면서 3.1운동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아, 반일로 남북이 대동단계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국가관계든 대인관계든 다정한 짝짝공연 역시 공동의 적 설정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5억 행사비 예산까지 책정해놓고 오매불망 북한의 답변만을 기다렸는데 북한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행사를 치를 시기가 다 됐는데도 연락도 뭣도 없어요. 반일이라면 우리 은희도 얼씨구나 좋아해 주실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에 자세히 나오네요. 역시 북한의 속내는 이런 류의 언론을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리기는커녕 오히려 실패한 운동으로 보고 있다.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도 반인민적인 배신 행동을 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한다. 임시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아양을 떨면서 원조를 구걸한 사대주의적인 매국 배족행위 단체다. 우와 세상에, 북한 입장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오직 김일성만이 유일한 독립 영웅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딜 위대하신 항일 장군 김일성 수령님을 놔두고 감히 김구나 민족대표 나부랭이들을 추앙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벌써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고? 이거 북한 입장에선 택도 없는 거예요. 임정이 건국이면 한참 뒤에 설립된 지들 북한 정권은 그냥 바로 정통성이 없는 괴뢰 반역 집단이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선 이게 학을 뗄 일이죠. 우리 바보들이 이런 북한의 역사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저 이승만 죽이기와 반일에 눈이 멀어서 공동행사를 하자고 꼬리를 쳤으니 북한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생깐 거예요. 그렇다고 올님들은 이제 와서 행사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 부랴부랴 건국이라는 핵심 두 글자를 뗀 채 저렇게 어영부영 반쪽짜리 행사를 치르고 만 거죠. 우리 이니님의 주장대로 1919년 임정 수립일을 건국으로 봐도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고, 1948년 이승만에 의한 건국을 건국으로 봐도 또 북한은 역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찌됐든 남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무조건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북한 입장에선 뭐겠어요? 그죠? 북한이 한반도의 정통 국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남한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남한이 사라지기 전에는 저들에게 만족이란 없어요. 남한이랑 북한이 형제처럼 오손도손 잘 지내자? 개뿔 똥 싸고 있네. 저들에게 그런 건 없어요. 북한은 웃는 것도 남한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고 화를 내는 것도 남한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에요. 이걸 알고 저들을 대처해야 하는데 지금 집권 세력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지금 북한이 웃고 있다고 좋다고 배를 드러낸 채 벌렁 누워 있어요. 급기야 부랴부랴 북한 눈치 보면서 건국 두 글자 빼고 저렇게 어설프게 행사 치른 꼴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 이제 전임들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라고 말하기가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승만의 진짜 건국은 인정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대통령님,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누가 건국한 거예요? 네? 말해봐요. 단군이 했어요? 박혁거세가 했어요? 고자란이가 했나? 그냥 이참에 김일성 장군님이 했다고 하고 그 밑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신지. 이번에 전임들이 한 짓 중에 또 웃겼던 거 바로 이거예요. 국회 개원기념 행사에서 국회에 있는 이승만 동상을 세트 뒤에 가려두고 기념식을 했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임시정부 재헌의회의 초대 의장이었어요. 근데 국회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초대 재헌의회 의장 동상을 가려놨어. 뭐만 하려고 하면 이승만이 자꾸 나오니까 환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피곤해 죽겠지. 근데요 님들아, 이렇게 한다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 가려져요? 이제는 너님들 기준으로 따지면 이 나라는 건국일조차 없는 근본 없는 나라가 돼버렸네. 삼성 직원이 이병철을 아무리 싫어해도 이병철이 삼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빠를 아무리 싫어해도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걸 침소봉대하면서 열심히 거짓말을 갖다 대다 보면 이렇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라고요. 거짓에 기반을 둔 세력들은 참 힘들겠구나. 세트장으로 가리고 편의점에 이승만 도시락 두들겨 패고 동상들 쫓아다니면서 내리려고 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되게 바빠. 저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줄 아나 봐요. 마치 돌멩이 뒤에 코 박고 몸 다 내놓은 채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미련 곰팅이들을 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이승만이 얼마나 훌륭했었는지 계속 말할 겁니다. 저는 진실에 기반을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만 하면 되니까 스텝이 꼬일 일도 없고 앞뒤가 안 맞을 일도 없고 항상 떳떳하고 자랑스럽지롱.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승만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난 이승만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 지금 당장 생각나는 진실 몇 개만 말해볼 테니까 어디 이것도 거짓으로 한번 가려보시죠. 화이팅! 자, 이승만의 진실 5가지. 1. 이승만은 임시정부 설립에 기여했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만큼 임시정부의 한계도 빨리 파악했던 사람이었음. 좋은 뜻으로 임시정부에 조인했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은 힘들겠구나 깨닫고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결별했음. 이후에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일본과의 무장투쟁보다는 미국과의 외교를 통한 스마트한 독립투쟁을 했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2. 이승만만큼 한반도인들의 독립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없었음. 단순히 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사는 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당시에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음.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예측했고 공산주의자들과는 평생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거나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음. 앞으로 세계사의 주류가 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이념과 이 땅이 발맞춰 갈 때만이 진정한 한반도인들의 독립이 찾아온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할배였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3.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 1939년에 이미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쳐버릴 일본의 전쟁 야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피를 시작했고 미국에 이걸 경고하는 책을 출간해서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음. 그리고 해방 후에 어영부영 애매하던 독도를 과감하게 대한민국에 편입시킨 장본인임. 한마디로 평생 일본이라면 치를 떨다가 간 반일종자였어.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뭐?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이라고? 이딴 소리 하는 애들은 그럼 그 당시에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요 밑에 댓글에다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람. 나가 아주 열심히 붙어서 다 반박해버릴란께. 4. 무엇보다 가장 대단했던 점은 그 당시 한국인 주제에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히 인싸였음. 분명히 일본이랑 같이 전쟁을 수행한 한반도가 이 할배의 외교력으로 인해 전범의 프레임을 후딱 벗어났음. 그리고 기어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까지 성사시킴. 이 조약으로 인해 한반도인들은 대대손손 번영할 것이다. 또 정확하게 예측. 미국의 괴뢰라고? 웃기고 있네. 미국과는 평생 대립구도였던 사람이었어. 유창한 영어로 깽판도 잘 치고 회유도 잘하고.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유사일에 이만한 외교 스킬 만렙인 인간이 있나 싶어. 미국 정치인들은 탐욕스러운 늙은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어. 5.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냈음. 해방 후에 정신없었던 시절에도 반공을 기틀로 한 나라를 잘 세웠음. 김구가 김일성한테 속아서 협상한다고 기어 올라가서 이용당할 때 으이구 저 멍청한 친구 하면서 김일성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할배임. 공산주의자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했음. 자주국방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뭐 이딴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전쟁 터지니까 미국 끌어들이고 유엔 끌어들여서 결국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어. 이거 안 고마워? 얘기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결론. 전임들이 건국일 논란을 만들고 이승만을 가려대는 이유는 전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승만을 벗어나려면 그냥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어디 이 영상도 한번 거짓으로 덮어봐라. 끝.